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최근 말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은 걱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걱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인데요. 그 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장악됐고 그 특정 세력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된다면 정말 큰 걱정이겠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미래의 한국 논설위원인 이동호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 정말 걱정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인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런 말해요. 아,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니까 뭐든지 해도 놔두는 게 뭐 정치적 도의가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리 허니문이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결혼을 해서 허니문이면 신혼살림 아니에요. 신혼인데 갑자기 아,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살자 하고서 전화 막 하는 거야. 김마담, 오늘 우리 시간 한번 내볼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네가 본색을 드러냈구나. 드디어. 예, 황당한 거죠. 이런 것까지 참아야 되겠냐 이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참을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그 인사에 중추로 들어온 사람들이 전대협이거든요. 예. 전대협은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그 약칭인데 87년도에 등장한 학생 조직이고요. 예. 그리고 그 후에 한총련까지 갔다가 한총련은 아시다시피 이적 단체를 해가지고 해산당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핵심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핵심부 인사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전대협,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이렇게 약칭으로 불릴 수 있는데, 아니, 대학생들 모여갖고 당시에는 뭐 운동권이라고 하면은 뭐 독재 타조하고 예. 또 뭐 학교 학내 문제 그때는 예. 사학 비리가 많았어요. 사학 비리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들이 뭐 등록금 문제, 뭐 사학 비리 문제 싸워서 또 일부 쟁취한 부분도 있고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 예.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예, 아, 대학생들 그렇게 모였는데 그 대학생들 모인 단체 거기서 뭐 총학생회장하고 단체 간부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 80년대 이후에 학생 운동이 사실상 그 일반 그 국민들은 뭐 민주화 운동 아니냐.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나 그 민주화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민주화. 하나는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뭐 복수 정당제랄지, 그다음에 비밀 선거, 그다음에 뭐 자유민주적 이제 시장 경제, 네.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이 포괄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주의적 방식인데요.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채택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것도 민주주의 한 방법입니다. 전체주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방식이,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는 그러면 자본가나 착취계급을 빼고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거든요. 우리는 지금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라면 전체 국민을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인민민주는 민중, 피착취자라고 이야기하는 노동자, 소수의 피착취자들만, 농민 이런 사람들만 주인이 되는 나라라고 스스로 주장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온 사회가 하나의 일률적 사상과 체계를 가지고 그 지도되는 나라, 그 전체주의라고 그러는데 토탈리테리아니즘, 그 전체주의적인 민주주의, 그거를 인민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럼 기업이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냐 따져봐야 돼요. 네. 80년대의 민주주의 운동권들이 했던 것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전대협이라는 것들도요. 전대협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고 전대협을 배후에서 지도하던 그룹이 있습니다. 예. 그 지도하던 그룹들은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무장하고 북한의 주체 혁명으로 무장한 그룹들이 배후에서 주도해서 만든 게 전대협이라는 얘기죠. 아, 우리가 봤을 땐요.
전대협 하면 그냥 대학생들 모임 같고 정말 나쁘게 보는 대학생 모임은 뭐 주사파니, 뭐 NL이니, PD니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 학생 그 예를 들면 총학생회는 일반 뭐 대학교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학생들의 네. 자치 조직이죠. 그 조직을 주사파가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총학회장도 자기가 내고 거기에 뭐 임원진도 운영진도 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투쟁 이념과 투쟁 전술들을 그 총학생회를 통해서 그 실행한 거죠. 그러니까 총학생회라는 대중 조직을 장악해서 그들의 혁명 도구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야, 지금 말이죠. 보면은 언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또 시민사회도 그렇고 말은 시민사회고 언론인데 하는 짓거리들은 예. 대한민국 반대편에 서서 북한 편 들고 말이죠. 또 시민사회 하는 일 보면 북한 인권은 침묵하고 대한민국의 사사건건 문제를 삼아갖고서는 자꾸 방해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력들이 침투해서 80년대에 학생운동이 예. 그 침투했고 그들 세력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언론을 장악하고 그 어떤 그 공론의 장을 장악한 결과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알려면 전대협의 그 배후 그들의 사상과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됩니까? 우선 지금 현재 그 발표된 사람들만 좀 보죠. 네, 한번 볼게요. 사람들만 네, 보면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보세요. 비서실장의 임종석이죠. 임종석. 예, 이 사람이 3기 전대협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지만 임수경이 89년도에 네. 북한에서 청년학생 축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학생 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몰래 방북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의 배우자입니다. 임종석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 이거?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네. 국정상황실이라는 건 거의 청와대의 모든 정보가 하나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속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요직 중에 요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국정상황실장에 윤건영 국민대 총학생회장, 전대협의 산하 조직이죠. 그러니까 전대협은 전부 예를 들면 전대협 의장들만 전대협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전대협이 총학생회 연합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대협의 산하에 있는 총학생회도 다 전대협이라고 봐야 돼요. 이야. 그리고 그 총학생회나 전대협 간부들도 다 전대협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80년대에 학생운동을 전부 전대협이 장악했기 때문에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은 전부 전대협이라고 봐야 돼요. 와,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더 보세요. 예. 그 밑에 더 보세요. 예.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누굽니까? 대통령을 바로 근저에서 모시는 그렇죠.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송인배 부산대 총학생회장. 여기도 전대협이죠. 그 다음에 제2부속 비서관은 뭡니까? 사모님 모시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도 유성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 전대협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뉴질랜드 같지만 이번에 모든 것을 주도하고 사실상 그 문재인 후보 비서실을 이끈 사람이 있습니다. 양정철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언론에서는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뭐 핵심 중 핵심이란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주사파 운동권 자민투 활동에서 구속 전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민투는 전대협 바로 앞에 주사파 조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정무팀장 선대위 전대협 운동권 경력이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후보의 메시지를 담당했던 사람 누구예요? 신동호도 전대협 문화국장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경성 캠프의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던 송갑석은 4기 전대협 의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뭐 여기는 지금 이제 이들은 다 청와대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도 한번 볼까요? 국회도 한번 보죠. 예. 보세요. 지금 그 이인영 씨가 전대협 1기 의장인데 이 사람은 그 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경험했죠. 예? 차기 당 대표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최고위원 했으니까. 그다음 1기 부의장 우상호 씨는 지금 통일부 장관 물망에 있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요. 예. 이게 전대협 1기 부의장이에요. 통일부 장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태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죠. 네. 국정자문위, 사실상 인수위 역할은 국정자문위의 부위원장이에요, 상근. 이거 뭐, 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 기동민,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 박홍근,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 강병원, 건국대 총학생회장 출신 강훈식, 이들 말고도요, 사실상 국회, 청와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당, 전대위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청와대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 청와대 상황이, 이게 뭐, 전대협을 벗어나서는 어떤 정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아니죠. 그 다음에 비서실장부터 해가지고. 비서실장부터 해가지고 뭐. 이거 뭐 우리 국민들 아시겠지만 1부속, 2부속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24시간을 24시간 있는 데예요. 이게 전대협이 장악했으니 이게 바로 문고리거든요. 문고리죠. 문고리. 아, 딱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까? 그 전에 문고리 3인방 해갖고 얼마나 언론들이 씹어댔어요. 예. 근데 그 문고리가 권력을 다 쥐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고 다 쥐고 있죠. 지금 보니까 이 문고리가 전대협이 장악했네요. 문고리를.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야. 그 과거부터 권력은 문고리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왕에 예. 있는 문을 누가 그것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비서실장 그렇죠. 제1부서실장, 제2부서실장 거기다가요. 국정상황실장도 거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심도 요직들은 다 전대협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그 미국 특사가 갔다 왔죠. 네. 그 홍석현. 부특사 중에 아, 부특사. 부특사가 가장 핵심 요직입니다. 실무 총책임자거든요. 네. 박선원 씨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안보비서관 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운동권 출신입니다. 미문화원 사건 때 그러니까요. 함께 했던 사람 예, 예. 아닙니까? 운동권 출신이에요. 이야. 그게 지금 미국에 부특사로 갔다가 왔어요. 미국이 봤을 때 이거 문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이 봤을 때 이거 얼마나 황당하게 보겠어요. 예? 아, 미 문화원의 방화 사건을 갖다가 주도했던 인물이 특사로 함께 부특사로 왔으니 이거 뭐 미국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래서 미국이 왜 그 보통 보면 특사가 가면 의전이 대통령 있고 옆에 이제 그 특사가 그렇죠. 앉아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회담을 하잖아요. 네. 이번에 그림 보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참모처럼 서 있죠. 예? 참모들과 함께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특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니 다른 그 뭐 지금 말이죠. 그 언론들 보면은 방중 특사에 예. 대해서 뭐 우리가 홀대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방미 특사가 지금 제가 사진 좀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가운데 올리는데 이거 무슨 보시잖아요. 이게 가운데 트럼프 앉아 있고 그러니까요. 홍석현 서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그 실무단장 옆에 서 있고 말씀하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다는 거는 대통령 특사는요, 대통령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저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대통령 옆에 서로 같은 의자를 놓고 그렇게 앉아서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대화를 해야죠. 저렇게 지금 책상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특사를 자기 않고요. 대화 파트너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그 사진 한 장만 배경에는 봐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특사가 그런 사람이 왔는데 예.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해보자는 얘기냐? 반미 투쟁 경력 있는 사람을
지금 외교에 최고 실무 책임자로 보냈으니 어떻게 생각했냐고. 이야, 이거 진짜 충격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지금 좀 주사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주사파 하기 전에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료를 네네. 좀 자료 보겠습니다. 네. 80년대의 운동권은요. 그 기본적으로 특징이요. 예. 이 70년대 운동권은 그래도 뭐 민주화, 뭐 이런 인권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나 80년대 운동권은요. 본격적으로 공산주의를 수입해요. 막스 예. 레닌주의를. 예. 80년대 운동권이. 그다음에 80년대 중반부터 주체 사상을 본격적으로 운동권에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80년대 운동권은요. 80년대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 아니에요.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사회주의 운동, 혁명 운동이죠. 그다음에 봅시다. 네. 주체 사상 탄생한 거는요. 86년도, 85년도입니다. 85년도에 그 예를 들면 9학년 서울대 9학년 고려대 구학동 예를 들면 9학년은 구국학생연합, 구학동 구국학생동맹, 연세대 구국학생회 이 등이 하나로 묶어져요. 네. 그래서 86년도에 알지만 그 전방입소 반대 투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학교에 들어오면 네. 그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그 전방에 입소를 했어요. 한 일주일간 그래서 그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예, 근데 네. 그거를 거부하는 운동이 투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악 그 신림동 로타리에서 이재호라는 친구가 분신했어요. 그러면서 그 뿌린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미제 용병 교육 반대한다. 아, 그것 때문에 분신을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죠. 왜냐하면 미국을 미제국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군을 용병이라고 했어요. 용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용병이라는 얘기는 자기 나라 군대가 그렇죠. 아니라는 얘기. 팔아먹은 나라라는 거죠. 네. 예? 몸을 주고 돈을 주고 팔아서 남은 나라 군대라는 얘기잖아요. 이야. 그리고 분신했는데 네. 그리고 알지만 86년도에 주사파가 우리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세칭 건대 투쟁이죠. 건대 사태. 1290명이 구속당했죠. 이야. 그게 세칭 주사파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거고 그때 그 이후에 네. 그 1290명이 그러니까 그 구속당했으니까 많이 그 역량 손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운동 다시 재정비해요. 재정비하면서 등장한 게요. 그 여기 보세요. 네. 고려대 조혁이라는 친구에 의해서 지하 조직이 재건돼요. 그래서 반미청년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이들이 총학생회로 들어가자. 학생운동이 더 이상 운동권들끼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되겠다. 그래서 각 학생회로 들어가자 해서 그거를 전투적 총학생회론이라 하고 하는데 학생회를 혁명화시키자는 얘기예요. 혁명 근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만든 게 각 대학교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그 대학 간의 연합으로 만든 게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서대협. 이게 87년 6월 투쟁에 선봉했었죠. 그래서 명동을 장악하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7년 8월 달에 드디어 전국 대학생 대표 전대협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야. 그런데요, 이 전대협의 배후에 주사파의 비밀 조직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보세요. 예. 반미청년회가 있었습니다. 반미청년. 반미청 이름 들어봤죠? 그럼요. 반미청년회 핵심 조직원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반미청년회의 조직국장이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 씨. 안희정. 아, 우린 주사파로만 알고 있었는데. 반미청년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반미청년의 핵심 안희정이가 핵심 중에 핵심이었고, 그래서 뭐 노무현과 이 함께 정치를 하면서 이거 위험한 조직 아니냐, 위험한 정치 활동을 할 것이 아니냐 많이 걱정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뭐 이제는 마치 전향한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런 이제 뭐 전향이라는 문제는 좀 별도의 문제니까 어쨌든 반미청이 어떤 조직이냐를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전대협을 배후에서 조종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럼 더 센데 조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전대협 의장 옆에 이철호라고 비서가 있었어요. 네. 그 비서가 실제로 전대협을 장악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지하 조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연세대학교 상황을 볼게요. 제가 연세대학교에 그 시크리트 유니온 비밀 학생회의 중앙위원이었습니다. 네. 중앙위원회 4인이었는데요. 그 중앙위원 중에 한 명은 총학생회 담당, 한 명은 투쟁 담당, 한 명은 선전 담당, 한 명은 대외 연락 담당을 합니다. 네. 저는 그때 총학생회 담당이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활동했냐면 저의 공식적인 직책은 총학생회 기획부 차장이에요. 낮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총학생회 지도책이니까 제가 총학생회 그 우리 조직 성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이 총학생회 활동 지침을 내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저에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평가를 해줍니다. 무서운 자리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게 제가 총학생회의 기획부 차장이라는 명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총학생회 지도책이었거든요. 당시 총학생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우상호 씨였어요. 아, 지금 또 민주당에 가서 국회의원 하고 있죠. 예.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대협의 산하에 있었고 예. 그런 비밀 조직의 지도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대협은 껍데기는 대학생 자치조직이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전부 비밀 조직이 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한번 보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비밀 조직은요. 반미청년회가 있었고 제가 있던 조통그룹이 있었습니다. 조통그룹은 주로 통일운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다음에 그 김기식이가 있던 서울대요. 관악자주파. 이들이 만든 게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 예. 그다음에 그 자민통그룹. 자민통그룹은 그 주로 89년도, 88년도 말에 등장했는데요. 그 서울 지역의 뭐 한양대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만드는 조직인데 조직원이 한 1000여 명까지 늘어났었어요. 여기는. 이 자민통 그룹의 핵심이 누군지 아세요?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예. 쟁쟁하네요. 예. 새벽 그룹도 있고. 예. 그래서 주사파 학생운동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선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합니다. 주체사상 내용을 좀 간단히 이야기해 볼까요? 예,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주체사상이요. 네. 인간의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다. 그리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에게 있다. 라는 사상이에요. 그건 별로 나쁜 거 없죠? 나쁜 게 없어요. 물론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자기 운명에 개척하는 힘도 자기에게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그런데 자기 운명의 주인이지만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이 존재한다. 사회적 억압들 있고 관계들이 제약들이. 네. 그래서 그 제약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운명의 주인인데 어떤 사회적 관계라는 것의 제약들 때문에 자기 운명의 주인을 못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누가 도와줘요? 우선 첫 번째 당이 도와준다. 그래서 노동당이 도와줘, 공산당이. 노동당이 도와준다. 그 다음에 당은 또 누가 도와줘야 돼요? 바로 뭐 김일성, 수령, 김정일, 수령이. 그렇죠. 수령. 그래서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인데 그 주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도가 필요하다? 수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체사. 그러니까 수령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해야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가는 줄 수령이 알아요? 신이네. 신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요. 네, 더 나갑니다. 주체 사상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더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 말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에게 있다. 그렇게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수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육체적 생명이 있다. 생물학적 생명.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이 생명. 또 하나가 뭔지 알았어요?
사회 정치적 생명이 있다. 인간이 자주적으로 살려면은 이런 결국 정치적 존재인데 이런 정치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묶으면서 예를 들면 이 사람과 사람이 한 묶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계속 집단이 연속되면서 그 생명이 연장돼 나간다. 그래서 우리에겐 육체적 생명도 중요하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회적 정치적 생명 누구한테 온다? 수령한테 온다. 그러면 수령은 누구예요? 내 생명을 만든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어버이 수령, 위대하신 수령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 민족이고. 예.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핵심이. 그러면 이게 종교 집단이네요, 완전히요. 그래서 사실상 종교 집단으로 그 설명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예, 네. 종교 센서스에서는. 이야. 그 다음에 네. 주체 사상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주체 사상에 주체의 혁명론이 있어요. 주체혁명론. 예. 그거를 공식적으로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영어로 하면 NLPD라고 하는데 그래서 왜 NL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NL이라고 그러죠. 그 NL 약자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북한에서 만든 남한 혁명론을 말하는 거예요. NL이. 그 혁명론의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다. 식민지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권력은 미제국주의 식민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누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냐? 누가요? 미국이 지배한다. 미국이. 혹시 그 옛날에 그 교과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학생들 교과서예요. 네. 그 지금은 이제 뭐 그 교과서가 또 다른 거로 배웠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 사진에요. 그 중앙청 앞인가요? 그 성조기가 올라간 그 사진을 딱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일장기가 내려진 자리에 성조기가 오르다. 아. 무슨 말? 일장기는 뭐예요? 일본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부터 우리가 이제 점령되어 있으니까 일본이 점령하다가 이제 미국이 점령했다. 미국이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북한이 정치화한 혁명론에 어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제국주의 식민지를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 3대 투쟁이 과정이 나와요. 3대 투쟁 거죠. 자주민주통일이에요. 자주민주통일. 많이 들어봤죠. 요즘 뭐 우리 시대적 과제는 그 이인영 의원은 2012년도인가요? 초선됐을 때 우리 시대적 과제는 자주민주통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주민주통일은요. 우리 남한 운동권에 나온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갖고 온 수입한 거예요. 근데 자주는 뭔지 아세요? 반미자주화. 그러니까 미군 철수. 네, 미군 철수하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주 민주는 뭐예요? 반파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보안부 철폐하라. 국가정보부 철폐.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해체. 그 다음에 공안 경찰 해체하라. 거의 반 정도는 왔네요. 많이 왔죠. 많이 왔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통일은 연방제 통일. 연방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투쟁에 우선하는 건 뭐로 하냐면 반미 투쟁에 집결하라고 했어요. 반미 투쟁. 보세요. 그동안 모든 미국에 관련된 조그만 거리만 있으면 전부 미국하고 투쟁했죠. 효순이 미선이 사건. 그래요. 그때로 사실은 그다음에 알지만 광우병. 그렇지. 다 미국. 그다음에 이제 사드. 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한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지금 연합사령부가 설치돼 있잖아요. 네. 그 작전계획 5027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군과 미국군이 서로 연합해서 그 향후 전쟁 시나리오를 가상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거기에 보면요. 만일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을 하면요. 우선 그 주한 미군하고 한국군이 버티면 그 90일간 버티는 사이에 미국 본토에서요. 69만 명의 지원 병력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 2,000대의 항공기가 지원해 와요. 그리고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200대의 선박이 지원해 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돼 있냐면 북한으로 진격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선? 미국이 없어야죠. 미국이 없어야 되죠. 네. 그래서 모든 투쟁을 주한미군, 그러니까 철수하는 투쟁,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걸로 하라는 거죠. 그거를 평화라는 말로 그렇죠.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평화협정 체결이 그거죠. 평화협정 체결도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평화협정 체결을 하면 좋죠. 그런데 평화협정 체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 그게 사실은 평화협정 체결하라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야기하는 건 좀 약간 다른 문제지만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계속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인 이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주체사상 주사파 운동권들이 가졌던 생각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주체사상과 주체혁명론에 입각한 것들이 오늘날 그 지금 적어도 30년간 우리 한국 사회에 대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건 적어도 저는 이 지금 주사파 출신의 그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부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들이 과거 학생운동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 현재 생각 어떤지를 좀 알아야겠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아니 그들이 과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야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런 방법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한 사람은 국민들이 당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도 미국이 대한민국을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미제국주의라고 생각하는지 물어야 되죠. 주한미군 철수를 아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야 되죠. 그렇죠. 평화협정 체결해야 된다고 물어야 되죠. 국가보안법 철폐를 해야 된다고 물어야 되죠. 이번에 뭐 국정원은 거의 뭐 해체 가깝게 지금 돼 있었죠. 공약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고려 연방제 당신 받아들일 거냐 물어야 돼요. 지난 대선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실현할 것처럼 문재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야기했어요. 예.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증거들입니다. 정말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이 앞서고 말이죠.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인지 참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제목 그대로 다 장악당했어요. 그리고 장악당한 현실이 너무나 참혹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장악당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 뭐 외교부 장관이 누구니, 특사가 누구니, 뭐 경제부 장관이 누구니 이거보다도 지금 아까 보여준 그 청와대에 지금 1부속, 2부속, 그 다음에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문고리 다 잡고 있는 거잖아요. 문고리 다 잡고 있는 거죠. 누가 와도 그 사람 통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대단합니다, 쟤네들.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예. 뭐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듣는 내내. 뭐, 또 그 다음에 미군 철수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전교조 반대 댓글 달 수 있는가? 이게 전교조 얘기 벌써 나왔어요. 전교조. 그렇죠. 자, 여기서 전교조가 빠져 있어요. 전교조 빠져 있죠. 예. 그 전교조는 이번에 뭐 홍준표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학생들을 그 전교조도 1기, 2기로 나눌 수 있어요. 1기는 뭐 좀 순수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2기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할 때 전대협 산하에요. 그 투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투신이라는 게 무슨 뭐 위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학생에서 학생 신분에서 일반 사회운동 신분으로 바꾼다. 뛰어든다라는 면에서 투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비밀을 만들었죠. 거기에 뭘 만들었냐면 사대나 교대 출신만 따로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밀리에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혁명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보냈죠. 지금 그들이 전대협의 그 전대협 출신들의 핵심들에 의해서 교육당한 사람들이 지금 전교조의 핵심부들입니다. 과거에 전교조 보세요.
통일위원회 같은 건 북한 문건 그대로 갖다 씁니다. 북한 교과서. 그대로 걔들 통일위원회 교육 자료에 전교죠. 걔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의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보면은 그래서 전교조에 대한 합법화 그리고 국정교과서 폐지 네. 바로 들고 나왔잖아요. 바로 바로 들고 나왔잖아요. 야, 이런 걸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대충 아주 분명하게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체제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체제 교체.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그래서 뭐 새로운 뭐 나라를 만든 그 새로운 나라가 뭐겠어요? 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멀쩡하게 잘 왔잖아요. 그렇죠. 그 건국했고 산업혁명 이루었고 민주주의도 잘 발전시켜 왔고 예? 지금 세계 치료의 무역 대국이고 근데 그걸 새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어떤 나라이겠어요? 체제를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쳐다보고 잘못된 길이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진짜 큰 걱정이 많은 분들이 되는데, 니네끼리 코드 인사했구나. 에이, 뭐 정권 초기니까 허니문이니까 맘대로 해.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마음대로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아니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사파 출신들이 지금 대한민국 핵심부에 들어서 있는데. 이야, 자, 이쯤에서요,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질문과 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걱정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계 개몽해야. 요즘 김진태 의원 얘기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 사법부 말이죠. 예. 네. 김진태 의원 참 제가 봤을 때도 별것도 아닌데 벌써 200만 원 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사법부에 대해서도 오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받고 있어요. 사법부가 지금 좌편향됐다. 너무 말이 많아요.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이건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운동권들이 막 운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뭐 구속도 당하고 조사도 받고 군대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앞에 세우지 마라. 걔네들은 공부를 시키고 걔네들은 사법시험을 보게 해서 다 법조계로 갈 수 있게 또 행정고시 봐서 정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지 너무 앞장 세우지 마라. 뭐 이런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85년도에요. 네. 이미 그 교시가 있었어요. 그 교시가 뭐냐면 핵심 역량들을 전부 당시에는 학생운동 마치면 전부 노동운동으로 보냈잖아요. 네. 노동운동은 역량 손실이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게 자기 특기를 살려서 보내라. 그것이 혁명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전대 이제 주사파가 그 학생운동을 장악하면서부터 바뀌어요. 전부 노동운동을 안 보내고 그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잘하는 사람들은 각각 문학에도 보내고 교사로도 보내고 또 일부는 또 시험 봐서 또 법조계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봐야 돼요. 80년대 대학가의 거의 90%를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네. 나중에는 거의 100%였다고요. 그러면은 운동권이 아니더라도 학교 전체 분위기는 뭐예요? 반미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일부들은 자기 친구들은 감옥에 가는데 나는 고시 공부했다. 일종의 부채의식도 있고. 부채의식.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나중에 보면 왼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강남좌파. 예. 예. 말씀한 대로 좀 그래서, 부채의식이 예, 있으니까 부채의식이 삶은 평온한데 예. 먹고 살만하고 존경도 받는데 그런 부채의식이 머릿속은 빨간 거죠. 예, 머릿속은 더 빨개져 있어. 예. 왜냐하면 혁명운동 해본 사람들은 혁명의 허실을 봐서 일부 저처럼 전향한 사람도 있고 그 북한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 계시고 있는데 혁명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모르고 책에서만 보면 봤잖아요. 훨씬 더 빨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법부도 그런 식으로 실제로 핵심 요원이 들어간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그 당시에 반미 운동권 분위기에 젖어 있던 대학생들이 부채의식을 갖고
사법부에 진출해서 그 내는 그러면 부채의식에 대한 나름대로 그 보상 심리로 훨씬 더 왼쪽에서 편향된 판결을 내린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이 좌파 운동 또 좌편향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일부 자신들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이다. 또 통일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다 이렇게 뭉뚱거리고 또 이 자유진영, 보수진영이 조금 잘못하면 이거야말로 친미, 제국주의에 편승한 나라 팔아먹기다, 친일이다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 말이죠. 언론이 다 거기에 편승해서 지금 공격에 나서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보수 언론사들마저도 젊은 기자들은 다 그쪽으로 경도돼 버렸어요. 야,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걸 좀 바로 잡을 수 있을런지 좀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학가를 통째로 장악당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통째로 장악당한 시절에 성장한 학생들이 이미 우리 사회 주축이 돼서 언론계, 출판계, 문화계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에게는 우선 첫 번째 그 권력을 찾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정권이. 그래서 정권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안보를 지켜나가는 일, 그리고 그 교육 현장들을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게 지켜나가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대학생 조직, 대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그런 그 좌파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감시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보수 정권이 10년간 다 채우지도 못하고 9년에 끝나 버렸는데 보수 정권을 세울 때부터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단 말이죠.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또 우리 각자가 투쟁에 이 대한민국 지키는 이 선봉대가 돼서 싸워야 된다. 말은 했는데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게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 판에 태극기 들고 이제 태극기 부대라는 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약하고 힘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제라도 아주 내실 있게 만들어가야 하나씩 해야 돼요. 네. 그런 이론가 집단도 키워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조직 운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또 정권도 찾아와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정치운동과 시민운동을 이제 함께 결합시켜서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사람, 또 문화를 또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 또 이걸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그다음에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 이론대로. 예, 그런 그 모임이 빨리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참 잘못된 현실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저희 이동호의 더 팩트 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할 텐데 예. 다음 주 방송의 내용을 잠시 말씀해 주시고 포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방송이 진행될지. 우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좌편향된 데는 80년대 학생운동의 영향이 가장 지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일주일 단위로 묶어서 이 정부의 정책이나 내용 중에서 80년대 학생운동 영향이 있는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또 중간중간에 80년대 학생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졌는지 네. 하나씩 팩트별로 좀 소개시켜 드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그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손에 안 잡히지만 일단 하나부터 이게 해결해 나가야는 그런 마음 자세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걱정되죠. 그리고 우려스럽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대선은 체제 선거다. 이번 선거를 이겨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었습니다. 4%에서 25% 가까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태극기 민심이 결집했습니다.
자, 우리가 참담하게 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희망이 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좀 정신 차리고 또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시민사회도 좀 새롭게 변화시키면 무언가 해낼 수 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다. 헌법이 우리의 편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동호의 더 팩트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방송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이 방송이 많이 퍼져야지만이 많은 국민들이 좀 자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